안녕하십니까. SMI 서동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약물 중독 치료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티센스 마이크로 RNA 206을 이용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이라는 주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현재 그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마약 중독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사실 그 현재 마이크로 RNA 206에 대한 내용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리게 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항암 치료 정도를 마치게 되면 그로 인한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위해서 먼저 만들었던 내용인 거고요. 근데 트렌드에 최근 이슈에도 약간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을 좀 더 일찍 시작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는 마약 관련된 그 중독된 사람들이 66% 이상의 내용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마약 중독은 뇌 전두엽 부분에서의 그 PLC 감마 1이라는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 신경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좀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그 신경 질환병에서 경제적 부담에 대보면 중독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이 있다라고 조회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면 현재 이제 그 사회적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독 치료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무거운 주제인데요. 사실상 그 마약 청소년이나 이렇게 적용되는 마약 중독 치료제 쪽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물 중독으로 인한 그 암 치료 과정에 있어서 그런 사회적 손실 비용, 그다음에 그 사회적 손실 비용과 일반적인 의약품 치료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좀 크다 생각해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좀 중요시하는 마이크로 RNA 206은요. 현재 그 758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RNA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질환을 넘어서 이제 만성 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기조연설에서 보여줬던 치료제가 2.3%만 차지한다고 보여지는 건 현재적인 사실이지만 향후에는 현재 단백질 치료를 해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 중독 치료를 하게 있는데 그 향후에는 그 메신저 RNA, 그러니까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서 메신저 RNA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을 컨트롤함으로써 치료의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RNA 치료제 전면 시장으로 보면 RNA 치료제는 전달 방법 해결로 불가능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저희가 지금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 치료제는 표적 가능한 단백질은 전체 15%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RNA 치료제는 모든 단백질을 타깃이 가능하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희망사항이 지금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마이크로 RNA 작은 조각인 그 mRNA, 마이크로 RNA를 표현합니다. 메신저 RNA 이전에 마이크로 RNA 있는데요. 단백질을 만드는 메신저 리보엑산과 결합해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부적인 그 메신저 RNA로 가기 전에 상부적인 내용으로 시퀀서를 상부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특수되어 있는 억제적인 단백질 생산을 억제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전제 조건을 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마이크로 RNA 억제제인 안티센스 마이크로 RNA는요. 그 전장에 표한 것 같지만 상부적으로 결합해서 그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RNA 206의 활성화 조화시키는 거는 약물 중독 치료로 인한 이상 행동을 치료하는 부분인 거고요. 치료와 테라피, 이 마이크로 RNA 206을 타격하는 안테센서인데요. 이게 이제 PCR 감매원의 PLC 감마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입니다. 그래서 누차 마이크로 RNA 206과 PLC 감마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했던 이유를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마이크로 RNA 206에 관련된 그 외국에 있는 많은 논문들이나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울증과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우울증 치료제로 해서 마이크로 RNA 206이 활발하게 현재도 연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약물 중독이나 그 마약 중독 치료 같은 경우는 인벤티지 랩에서 이제 호주 일상 신청에서 활발하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수복손이라는 이런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단백질 단위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두통, 어려움증, 기타의 부작용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이크로 RNA에 관련돼서 이제 의견을 좀 드리면 약물을 코케인을 투여하는 그 마우스에게 이상 행동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들은 간단하게 소금물에 대해서 그 처치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6일간 코케인을 투여했고요. 그 다음에 7일간 이제 그 계속 코케인을 투여했던 내용이 이상 행동에 대한 모델인데요. 코케인을 장기 투여하는 그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상 정신 이상 행동을 해서 이제 이 도표가 이제 그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가운데 정점에 머무는 이런 확인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 코케인이 장기 투여된 쥐에서는 마이크로 206의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PLC 감마원에 대한 수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어두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전체 피지 쪽에서 타겟팅이 PLC 감마원을 익스프레션이 되는 것을 이제 저하시켜 갖고 이상 행동이 된다는 것을 실험 결과로 좀 확인하게 되었고요.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그랬을 때 이 발현을 마이크로 RNA 206이 인비트로 시험을 통해서 PLC 감마혈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RNA 206이 PLC가 익스프레션이 되면 PLC 감마원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RNA 206의 그 성부적인 결합 조절 mRNA 내용을 조절하게 되면 PLC 감매원이 발현이 이제 감소되는 걸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약물 중독 치료나 일반적인 치료가는 단백질 단계에서 그걸 컨트롤하고 치료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 이전에 마이크로 RNA 그 유전자 치료의 상부적인 결합 체제에서 아예 그 메신저 RNA를 컨트롤함으로써 아예 원청적으로 그 기능이나 이상 행동을 치료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달 방법으로서는 바이러스 방법이나 그 엑소솜, 나노플라스틱스의 전달 방법이 있는데요.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 좀 어렵고요. 현재는 엑소솜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약물 정단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약물로 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요. 이제 붙이는 패치, 그 다음에 보조제 컨셉으로 먼저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패치나 여러 가지 멀미제의 그 보조제 형식으로 약물과 그 이런 부분보다 그 보조제 형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보고 있고요. 임상 시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후보 물질을 발굴했고 시제품 제작을 올해 지금 진행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임상, 2상, 3상에 대해서는 저희 작은 기업이지만 파트너를 잘 찾아서 결과를 한번 낼 수 있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 SCI 편의 논문 한 편과 특허 출원, 그 다음에 약물 중독이라는 그 특허 연구 데이터를 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음 단계를 가져가겠다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열화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을 습득을 하고 있고 기타 질환으로서는 적응증, 다양하게 어떤 적응증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약물 전달에 관련된 6가지 특허를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같이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표적 부위까지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해서 신약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를 하고 있고요. 최근 한국바이오협회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성병원 기술사업화에서 MOE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인체 적용 시험이 임상 시험이나 여러 가지 전임상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임상 시험을 위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든가 혁신적 치료제 지정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파이프라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 이렇게 무거운 일을 시작했을까지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요. 항상 시작하는 기업이 그렇고 시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